안녕하세요. 소방심리학의 김영재입니다. 오늘은 우리 심리학에서 가장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가장 논쟁적이었던 주제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자, 어쩌면 돈보다도, 부자가 되는 것, 억만장자가 되는 것보다도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 많이 투쟁하고 경쟁하고 때로는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죠. 바로 권력입니다. 자, 권력은 우리 교재의 제10장에 해당되는 얘기고요. 우리 책에서는 이 권력을 특정한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이른바 조직 정치, 폴리틱스요. 조직 정치적 관점에서 한 번쯤 권력을 다루어 봤는데, 원래 권력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정치 권력이에요. 정치 권력이고, political power라고 얘기를 하죠. 자, 정치 권력이고요. 근데 이 권력은 사실 아주 실질적인 개념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누가 말하는지, 누가 이 권력을 설명하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기도 하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똑같은 권력, 어떤 일어나는 권력은 현상이에요. 어떤 누가 누구와 싸우고, 누가 누구를 죽이고, 누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가 누구를 밀어내고 어떤 자리를 차지한다. 대표적인 게 왕이죠. 옛날의 왕, 그리고 황제. 자, 기존의 왕을 몰아내고 새로운 세력이 왕이 된다. 또는 기존의 정치 집단을 몰아내고 새로운 집단이 어떤 주도권을 잡는다. 이런 현상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있었던 것이고 있는 것이고 이른바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한 현상과 사실을 지금 우리 아주 많은 철학자와 정치를 연구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이름만 대면 전부 다 위인이라고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똑같은 현상과 사건과 모습을 보고도 권력을 정의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래서 권력은 이른바 가족 유사성, family resemblance라고 가족 유사성입니다. 자, 여러분의 외모를 보세요. 나는 엄마 닮은 면도 있고 아빠 닮은 면도 있고, 때로는 나의 얼굴은 할아버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할머니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좀 아리송하죠. 자, 그런데 안 닮은 건 아니에요. 내 얼굴은 하나지만 엄마의 모습, 아빠의 모습,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죠. 자, 이런 것처럼 권력은 상당히 가족 유사성, 이른바 같으면서도 완전히 같은 건 아니고 다르면서도 완전히 다른 건 아닌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294쪽부터 295쪽까지의 권력의 개념. 자, 그 중에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권력은 말하는 사람마다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개념화. 자, 이게 똑부러지게 권력은 뭐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조직 내에서 권력이라고 하면 관리자가 또는 사장님, 회장님, 이런 분들이 조직원, 구성원들에게, 사원에게 영향을 주는 것, 그게 바로 권력이죠. 자, 근데 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식이 여러 가지죠. 최악의 경우는 해고입니다. 자, 어느 종업원, 어느 조직원은 우리 조직에 필요 없다. 해고입니다. 자, 또는 급여를 삭감하거나 동결하거나 등등등 여러 가지 영향력을 줄 수가 있죠. 자, 권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사회학자이자 철학자, 너무나 유명한 베버의 정의가 와닿습니다. 자, 저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나의 의지를 내가 하라면 해 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하기 싫지만, 마음속으로는 하기 싫지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힘을 권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시 얘기할게요. 베버의 정의입니다. 자, A가 B에게 무언가를 시켜요. B는 하고 싶지 않지만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힘, 그게 바로 권력입니다. 자, 참 이게 웃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자, 이런 거죠. 나는 지금 적군과 싸우기가 싫어요. 왜냐면 군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적군하고 싸우기가 싫은데, 나의 위에 있는 장군 또는 상관이 싸우래요. 나는 싸우기가 싫어요. 그런데
위로부터의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집단으로부터의 지시, 명령에 따라서 나는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싸우러 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권력에 따라서 나의 의지가 작동된 겁니다. 그래서 권력은 굉장히 얘기하기가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어요. 의외로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볼 때는 아, 저런 게 권력이구나. 또는 우리 동양적 관점에서는 자, 권력이 무상하다. 자, 권불십연. 자, 권력이 자, 똑같은 권력이 10년 이상을 가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의 무상함. 인생 무상의 개념으로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소설책 등등에서 볼 수 있는데 사실 그것도 뭐 상당히 일리 있는 말인데 지금 이제 이 수업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권력은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들입니다. 자, 그것이 그 움직이게 만드는 힘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대표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은 국가예요. 자, 조금 더 좁혀서 정부입니다. 자, 지금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자, 지금 이태원 주변에 엄청난 지금 지금 관심을 받고 있죠. 이태원 주변이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자, 내가 감염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선별진료소로 가서 진단을 받기를 권장한다라고 얘기하죠. 정부는 어저께 이 영상을 촬영하는 이 시점으로부터 어저께 제발 선별진료소를 가서 진료를 받아라, 검사를 받아라 라고 하죠. 만약에 숨기고 있다가 자, 적발될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겠다. 자, 내용이 조금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 사례에 대해서는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 벌금 안 돼, 난 싫어. 빨리 먼저 가서 자, 검사를 받자. 나는 싫어요. 검사 받는 게 귀찮아, 싫어. 그런데 벌금이라는 강력한 수단이 그 위협에서 자신의 어떤 경제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내 의지와 무관하게 진료를 받으러 가요. 자, 그런데 벌금을 부과한 주체가 만약에 일반 개인이다. 네가 뭔데 나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뻔날 뻔짜예요. 제가 볼 때는 네가 무슨 권리, 네가 무슨 권한으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라고 분명히 반론을 제기할 거예요. 그런데 자, 벌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경제적인 강제력을 부과할 수 있는 정부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집단이 있기 때문에 수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권력은 생각보다 날카로운 부분이 많아요. 제가 뭐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살아보니까 권력은 날카로운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언가가 바로 권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정치에 관심 있는 분이나 또는 나는 좀 관리자 이상의 어떤 그런 큰 꿈을 빅픽처라고 그러죠. 빅픽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께서는 이 권력에 대해서는 관심을 한번 좀 가져보면 좋아요. 자, 그러한 권력에 관심을 간접적으로 그렇지만 매우 정확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분야는 바로 역사입니다. 뭐 한국의 역사든 뭐 중국의 역사든 일본의 역사든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부분 뭐 그냥 딱 따로 떼어넣어서 봐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요새 인터넷으로 조선왕조실록을 한글로 볼 수 있거든요. 자, 아주 시간이 남으면은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세종실록 그냥 이렇게 클릭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 조선왕조실록이 워낙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왜 써놨을까 싶을 정도로 기록이 되는 것도 많아요. 그냥 적당히 요 정도 보면은 무슨 재밌는 일이 있지 않을까 찾아봅니다. 날짜 순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그 안에 흥미진진한 얘기들이 많아요. 굉장히 흥미진진한 얘기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전하 아니되옵니다 막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우리 흔히 드라마나 이런 것을 볼 수 있었던 그런 걸 상상할 수 있을 정도로 치열한 논리적인 뭐 붕당 정치요. 이쪽에서 말하면 저쪽에서 말하고 이런 거 아주 치밀하게 기록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면은 제 입장에서는 그게 전부 다 권력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그 장면, 그 기록 이게 전부 다 권력이라고 보셔도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권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